안녕하세요. 요리연입니다. 피곤한데 아무튼 어제 연료 탱크 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부드럽게.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그 전에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약간 마그나 느낌이 나더라. 예전에 마그나 750에서 혼다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특이하게 빨간 연료 탱크랑 팬더 그다음에 검은색 이런 식으로 딱 이미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이미지라 그런지 빨간 거 딱 교체하고 나니까 마그랑 색깔은 굉장히 예상 생각처럼 예상한 대로 약간 어두운 차분한 붉은색 느낌 내가 바라는 음, 게다가 그 굉장히 얄쌍해갖고 예전에 비하면 예전엔 그 원래 순정 연료 탱크는 풍만한 느낌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한 14리터 된 들어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7.5리터니까 딱 붙는 얄쌍한 아직 이제 조만간 나오고 사진도 보고 하겠지만 아마 바버 느낌, 로앤롱 느낌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로앤로 해서 옆에 딱 이제 핸들을 발을 붙이진 않고 핸들이 툭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음. 하여튼 사람 운전자를 위해서는 포지션은 더 좋은 거고 더 수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이쁘고 기본 색상이 정해진 만큼 이제 뭐 펄 메탈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랩핑도 있고 하니까 슥슥 하는 건 별 문제가 전혀 없어서 하여튼 그 새삥 연료 탱크를 꼈더니 오 그거 겉모습은 옛날 오토바이 같지 않아 97년은 시골 안 보여 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같이 와줬던 친구의 얘기인데 아무튼 이로써 생각을 해보면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어 내가 처음으로 그 게러지를 게러지 수리를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행을 한 게 6월 달이었는데 그게 지금 사진을 보면 분해한 사진인 연료 탱크 그치 연료 탱크 분해가 6월 14일 아마 이 와서 도와주고 그 전에 나 혼자 찍고 한 게 6월 13일 6월 13, 14 이때쯤이라고 생각하면 아 진짜 딱 오늘이 12일 어제 11일 한 두 달 대충 걸렸군 뭐 그 연료 탱크가 배송되는 거 기다리고 했으니까 사실 변곡점 특이점이 딱 이 연료 탱크를 6월 말에 내렸을 때 이거 별거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수리를 해도 되겠다 수리하면 되겠다 캐브레터 클리닝 리빌딩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 사실로 판명됐지 아, 실제로 별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년에 그때 그냥 반납했던 거랑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 언제나 생각한 아는 만큼 보이는 아니면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근거를 찾는다 이런 협상에서도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 저항, 레지스탕스 이런 같은 거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람은 거기는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찾는다 이거지. 인간은 원래 그렇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정신일도, 정신을 모으는 거.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쪽에 집중을 해서 모으고 포기하지 않고 그 요다가 말하는 것도 there's no try. 응? Do or do not. 응? There is no try. That's why you fail. 응? 믿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 그게 네가 믿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하루 중에 나는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정기 검사에 실패. 원래 폐기물이 황화수 뭐 2000 ppm 뭐 이래야 되는데 2000 ppm 넘으면 안 되는 기준인데 그때 뭐 5000이 넘고 나중에 7000이 넘고 많이 음, 돌려보면 되나?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오일은 갈고 그때 오일 한 20년에 수리한 다음에 22년, 23년인가? 한 번 정 검사 잘 통과하고 두 번째 검사 안 통과했을 때가 있어. 바보지 대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여튼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한 이유가 육아에 시달리는 와중에 좀 하니까 여유가 없으면 그런 거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연된 검사가 쭉 이어지는 와중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검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3일에 10,000원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압박을 받고 하니까 에이 쌍 그런 게 됐던 거고 흥분 상태에서 제대로 선택을 못했던 그래서 진짜로 저스트잇 중요하고 정신일도 뭔가 내 바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 마인드 하이퍼 옵티미스트 네, 진짜 중요하다. 아무튼 영상으로도 그 과정을 풀로 찍어놨는데 이건 좀 한 번 보고 밤에 뭐 기회 있으면 공유를 하든지 나의 너무 내밀한 아 참 좋았어 여러 가지 어제 그리고 영상 하면서 나중에 기억이 났는데 내가 처음에 오토바이 하고 내가 천장지구를 본 게 고3 시험 끝나고 본 다음에 오토바이 응? 여자도 좋아하고 연애도 하게 됐지만 이제 아무튼 오토바이에 대해서 딱 하고 포인트 브레이크 보면서 막 오토바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당연히 면허를 이종성 면허를 시험을 봤는데 그 무렵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가 특히 이종성 보기가 어려웠어요. 서울에 4개 면허 시험장이 있고 그나마 가까운 건 강서면허 시험장 까치산 그때도 거의 내 기차 타고 막 기차가 아니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되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 근처 마곡이지만 시험을 이종수 형은 그때는 음, 내 그때 기억에 난 운전면허 관심이 없어서 아예 안 따고 있었고 오토바이 시험을 따고 필기 시험 따고 1년 동안 실기를 보통 보면 되는데 실기를 한 뭐 몇 달에 한 번 대학생이니까 바쁘고 하면 그러니까 세네 달에 한 번 정도 보고 떨어져서 1년 지나서 다시 필기를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네, 그 기억이 나더라. 군대 가기 전에도 7월달 군번인데 가기 전에 기념으로 딱 보고 대차게 떨어져서 에이 제대한 다음 다시 봐야지 막 이랬던 왜냐 그 굴절 그 T고 T 굴절 코스 그 딱 요거 거 툭툭 요만 코스만 넘어가면 끝이고 S자 뭐 좁은 길을 하는데 이 직진 요 코스에서 다 떨어지는데 지금도 아마 코스는 똑같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 학원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연습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때는 딱 면허 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고 연습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나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하니까 내 주위의 친구 내 주변에는 그런 두 바퀴 갖고 있는 그런 걸 시험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원 사람도 없었단 말이야 그냥 시험장 가갖고 처음으로 시동 걸어보고 클러치 넣다가 크랙 출발 못하고 두 번만 한 번 실패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엔진을 걸고 그 클러치를 땡긴 상태에서 놓은 상태에서 엔진 시동 걸고
그걸 놓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살짝 해줘야 되는데 그 감이 몇 번만 해보면 익숙해지지만 그걸 안 해보면 사실은 난 면허 시험 가서 그거 한번 해보고 끼릭 해서 하면 아 달라 그랬어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좀 사실은 그러면 좀 동네 어디서 오토바이를 좀 시동을 걸어보거나 좀 하면 되는데 그럴 반죽도 없었어. 음, 이렇게 오토바이를 시작했다는 거. 계속 면허를 따려고 시도했었고 면허는 그래서 나 언제 땄더라? 옛날 바게트 어딘가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언제 면허를 땄을 거야? 안 적혀있다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옛날 그때 기억에 몇 번에 걸쳐서 언젠가 따서 면허를 취득을 했고 이쯤 회사 때인가? 하여튼 그때는 시험장에 총 44명, 44명이 시험을 보러 오고 있었는데 택배 하는 아저씨들도 많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중에 딱 4명이 합격을 했고 나까지 딱 포함해서 나 시험 볼 때 그때는 다 시험 끝나면 가고 이러지 않고 다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막 응원해주고 뭐 생전 처음 보는데 통과하면 박수도 주고 그랬어. 그때 지금도 있지만 음, 그 택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12,400이라고 되게 바이크 폼 나는 그런 바이크로 가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타려면 이종 소형이 필요해서 택배 기사 하는 분들도 면허 시험 보러 많이 좀 일하다가 오고 그랬었거든. 아, 나도 그때 정말 감격적으로 면허를 따고 갔나 본데. 약간 2001년인가 그때 CNS 들어가기 직전에 딴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면허증 보면 뭐 취득 일자 있을 테니까. 아무튼 그랬다는 말씀. 계속 영화 보고 처음에 이제 알게 돼서 쭉 생각하고 있었다. 면허를 딴 4시간이 걸렸다. 필리핀어요? 예전에 이게 나한테 들은 기억이 날 텐데. 아, 우리 어제 이렇게 기름 붓고 하는데 좀 도와주고 사실은 또 혼자만 하면 외로울 수도 있는데 옆에 또 와서 봐주던 내 친구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인데 한 달 형이고 참 원래 라틴 댄스 동호회에서 처음인 2001년 3월 달인가 그 방배동 연습장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방배동에 그 전에 방배역에서 그쪽 남부산으로 쪽으로 쭉쭉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에 지하 약간 왼쪽에 약간 반지하 연습실 거기에서 처음 만나고 그랬었지. 춤 연습실. 좀 하고 있어 이제 한 25년째인데 좋아하는 게 확실히 처음에 이제 춤하고 하면서 뭐 매너 좋다, 뒤풀이하고 술 먹고 바 가고 이래도 좋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태닝도 좋아한다고. 그 당시에도 난 태닝 좋아해서 동호회랑 같이 이제 해밀턴 가고 막 그랬었는데 다니고 혼자 가기도 하고 아니 옥상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태닝도 좋아하지. 그다음에 유행했던 보드도 좋아해. 아, 꽉짓했지. 그때 뭐 말하고 그러면 좀 신나고 하니까 재밌고 그즈음엔 다 그랬겠지만 응, 응. 게다가 또 내가 알파치노 비슷하게 생겼지. 아, 끝장이었다 끝장. 얼굴도 자세히 그렇게
남자는 여자나 다 잘생기고 멋진 사람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잘생기고 멋지게 가꾸는 거고. 그래서 수박기도 좋아하고 결국 음, 끌고 다니고. 좋아하는 게 비슷하니까 이제 상세하게 그리고 또 약간 같이 경험한 게 많으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툭 치면 이 감을 맥락을 다 알고 제대로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걸 인식해 준다는 게 가족이든 뭐든 가족이어도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드는 게 지음이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 옛날에 그 고사성어에 나온 지음이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아니었나? 음, 음. 김민석 당대표가 오늘 경공에 나왔었던 그 후보가 나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참, 음, 몰라 약간 모니터링이 돼서 그런지 조금 표정을 좀 관리하려는 것쯤 하지만 여전히 음, 오늘 아침에 그 떴길래 바로 나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정청래 후보에게 그다음에 순위 선호 투표니까 1, 2, 3번 잘 체크를 해서 했고 최고위원도 이성윤 후보 좀 했었는데 하고 왔고 참 오늘 아침에도 또 기회를 주는데 음, 자꾸 이미 노통이 용서했다. 곽상은 괜히 사위라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 뻔히 알면서 사위가 내 편을 든다 이런 식으로 슬쩍 뭉치려고 자꾸 하는데 참 그 사람이 왜 그러나 그냥 잘못한 거 누가 몰라? 넌 그때 분명히 노통을 배신을 하고 간 거야. 그냥 배신이야. 개새끼 진짜. 하지만 내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란의 중심을 잡고 논의를 지금 차분히 한 거로 그냥 오케이 좋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난 배신이 아니었고 단일화를 위해 특명을 받고 갔다. 노통은 다 날 용서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그야말로 김정일 선생님이 말하는 자기소개를 하면 어쩌자는 거냐.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도 다 자기의 이미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한다고. 아마 그 20년 김민석 이든 누구든 성인의 그 견뎌야 하는 순간을 그도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평생 간다는 거. 평생 그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걸.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이 40년간 알아본 사람이 알아온 이 사람이 김민석 이를 너무 놀랍다, 믿기지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슬아슬한 순간 이번이 나에 대한 뭔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좀 아쉬운 순간에 버티는 힘. 이건 이제 20대 성인이 넘은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고 하니까 성인이 넘고 30대 참 김민석이 2002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청년 엘리트 어떻게 보면 운동권 엘리트 서울대 출신 해갖고 운동권 엘리트 운동권 하면서 쫙 나가다가 뭔가 수그러들 것 같은 처음으로 꺾여야 될 것 같은 거 김대중 대통령이 픽해서 정치권도 잘하고 쫙 가다가 뭔가 꺾일 것 같은 조금 뭔가 하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건 20대 때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10대
그 성인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부모하고 이제 그 시절부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걸 거고, 그게 다만 보이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20살 넘어서 어떻게 보이는 거고,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사람은 성인이 돼서 안 바뀐다, 20살 이후에 안 바뀐다는 거였고, 거라고 이제 통용되는 거고, 실제로는 10대 어린 시절 8살 10살 넘어서 그 시절부터 아마 걔는 그렇게 살아왔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 잘하고 그러면 그런 성적이 그렇고 하면 이제 운 좋게 그런 나를 칼날 위에 놓을 기회가 차례가 안 오니까 그런 부분이 가려진 거지. 집에 엄마 아빠는 알았겠지. 아, 내 새끼가 뭔가 결정의 순간에 버티질 못하는구나 이걸 알았겠지만 원래 그렇거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사람들은 성적이 좋으면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좀 포지션 되고 사람 걔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 판단을 생략을 해준다.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차례까지 안 걸려서 오면 사람은 어느 순간 하늘의 금은 성기지만 피해가지 않는 답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 네. 그때가 김현석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노통이 시련을 겪을 때, 씨,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아닌데. 그때 고민을 했고, 평소대로 한 거야. 만약 그랬어도 다 안다고 18년, 20년간 있다가 내란을 차분히 하는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인정하고 하는데 해줄 텐데 요즘에 너무 비열하게 뻔히 지원하면서 지원이 없다니 깐족대고 개새끼 깐족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한동훈이처럼 깐족대고 끝났어. 김민석 네 차례는 없어. 다음 차례로 간다. 진짜로 추미 아니면 정청래 뭐 아무튼 누구든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 공부 어, 내가 이제 실전에 약했고 그랬었고 근데 또 하나는 되게 설명을 하면 애들한테 설명을 잘해주던 기억 요즘에 집에 때도 자꾸 하는 게 물어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 조심해서 잘 정성의껏 해줘야 한다. 왜 넌 이것도 모르니? 이런 식의 상처받는 말 주의해야 한다 알려주고 하는데 내가 잘 가르쳐주고 잘 써주고 했었는데 재천이 기억나지? 우리 뭐 고3 때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그때도 나한테 음, 수학 좀 갖고 와서 묻고 그랬던 거 내가 잘 해주던 거 기억나냐? 음, 지금 같은 반 대부분 뭐 지금 새롭네 같은 반이었고 일본어인 애들만 빼고는 도고 출신들은 다 한 번씩 1, 2, 3학년 중에 한 번씩 같은 반이었을 텐데 확실히 기억나는 건 현섭이가 1학년 때가 나랑 같은 반이었고 재천이가 3학년 때 나는 그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유신이 생각하고 그러면 그 지금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성적의 그냥 그래서 성적 등수에 혼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혼자만 그냥 예민해갖고 그 등수가 좀 처음 왔을 땐 1등이었는데 그게 전교 1등이었는데 그게 떨어지면 그 등수를 복구하지 않으면 않은 상태로는 축 늘어져갖고 말도 못하는 왠지 의기소침한 그런 병신같은 그런 사람이었지.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참 그땐 그랬어. 든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later.